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미국 민주정상회의가 공식 등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중공에 대한 공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시간 동안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푸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동쪽으로 확장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은 양안 정세와 대만해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탕하우는 세계의 교차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 대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유럽 전장에 투입되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군 병력을 분산시키고 대만해에 대한 미군의 방위 역량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군의 힘이 막강해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동시에 2개의 전쟁에 대처할 능력이 있지만 양초를 양쪽으로 태우는 상황은 위험이 매우 커 미군에 대한 군사 경제적 피해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유럽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호랑이를 산에서 나오도록 유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공군이 대만해에서 틈탈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대만은 전쟁의 위험에 휩싸일 것입니다. 미군이 7월 초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때의 상황을 보면 중공은 미군이 무능하고 약화됐다고 의심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유럽에서 실제로 전쟁을 시작하면 중공이 대만해를 침공할 가능성이 대폭 커졌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에 대해 중공이 대만을 무력 점령할 수 없도록 모든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도 8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일방적으로 출병하지 않고 나토의 안배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역시 병력과 주의를 분산하지 않고 대만해 방위에 집중해 중공군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도 중공이 대만을 장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중이 격돌하고 있는 국면에서 대만이라는 테이블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팔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러시아가 유럽에 긴장을 조성해야 미국 측의 협상 의지와 이권 교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이 실제로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해 동아시아를 지배한다면 미국과 중공의 대결은 중요한 전쟁터를 이루면서 양측의 대결 국면이 잠시 주춤해지면 러시아는 산 너머 호랑이 싸움을 보며 이득을 챙길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푸틴은 최근 중공이 대만을 무력화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만 통일을 무력으로 할 필요는 없고 경제력만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재치있게 답했습니다. 겉으로는 중공 경제가 강하다고 지켜 세우지만 실제로는 푸틴이 대만에 대한 중공의 무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물론 푸틴은 현재 중공 군사력이 미국과 맞서기엔 부족하고 대만을 꺾기엔 육부족이라고 판단해 우회적 표현으로 중공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중공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탕하오 또한 대만인들에게 절대 이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대만 방위의 책임을 모두 국제사회에 맡기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사회가 중공에 대해 대만 무력 사용을 자제하라고 자주 경고하고 있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앙당교기관지 학습시보는 8일 일면 머릿기사로 중앙선전부 부부장 선하이슝이 서명한 역사적 자신감을 다지고 역사적 소명을 맡아 역사의 주도권을 잡자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글은 시진핑에게 아부하면서 2012년 중공이 망할 위기에 처했었다는 큰 비밀을 밝혔습니다. 선하이슝은 그래서 100년 공산당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대장정 과정의 위기든 10년 내란 후의 거치가 어떻든 간에 국문이 격동할 때마다 이러한 인물과 지도력의 핵심이 생겨나 승리를 이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정 분석 평론가인 장텐양 교수는 선하이슝의 2가지 시점을 언급했는데 하나는 대장정이고 또 하나는 문화대혁명 이후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시점의 승리를 이끈 것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평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당시 중공은 당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18대 당 대회 이래 시진핑 총서기는 위대한 정치인으로서라며 쓰러진 정세를 만회하고 빌딩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텐양 교수는 이 12자의 무게감이 매우 크다며 선하이슝은 18대 그 시점을 시진핑이 등장한 시점을 앞서 언급한 문화대혁명 이후나 대장정 도중과 동일하게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중공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선 하이슌의 말은 시진핑이 중공을 도와 이 고비를 넘겼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선 하이슌이 말한 2012년 중공이 직면한 광난 쓰러짐과 무너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장텐양 교수는 보시라이, 조윤캉, 시차이후, 거보슝의 쿠데타라고 봤습니다. 이들 모두 장쩌민의 인맥인 만큼 선 하이슌이 이 글에서 충성을 표한 것은 장쩌민의 인맥이 올라갔다면 중공의 당은 망했다는 것으로 결국 시진핑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 하이슌의 글은 장쩌민을 당을 망하게 한 사람으로 낙인 찍은 셈이고 장쩌민의 뺨을 때린 객입니다. 장텐양 교수는 선 하이슌이 시진핑을 띄우기 위해 장쩌민을 심하게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